51번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 있는 연습 문제죠. 자, 여기 땅바닥, 벽 이렇게 그 양쪽에 모두 다 있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질량이 10kg이라 그랬는데 뭐 그렇구나 하면 되고요. 물체는 지금 오른쪽으로 8N이라는 힘이 새로 또 가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조건 같은 거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 물체가 그냥 받는 힘 찾는 거는 항상 뭐 우선 해야 되는 건데, 물체가 중력을 100N, 중력 가속도는 웬만하면 10m/s 쓸 거기 때문에 100N의 중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접촉 땅바닥 지면으로부터의 수직 항력 아마 요거 100N 받을 거다. 그리고 접촉 수직 항력 N2 뭐 있을 거다라고 할 건데, 사실은 지면으로부터의 수직 항력은 아직 모르는 게 맞는데 접촉이라서 표시를 해놓고 중력에 외부에서 문제 조건으로 쓴 8N을 오른쪽으로 물체에 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물체는 4개의 힘을 받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딱 보자마자 그냥 상식적으로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거, 좀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좀 밀었더니 이게 벽 뚫고 가거나 땅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 당연하긴 한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런 상태에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어느 방향으로도 없다는 얘기니까 물체는 반드시 R자임을 0N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100N은 이게 어떤 힘이든 그 적당한 크기로 알아서 딱 필요한 만큼 가해지는 수직 항력이 위로 100N이라면은 요거 상쇄되면서 떨어지지 않을 거고, 오른쪽으로 8N 가해지면은 오른쪽 가속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요거 N2 마침 왼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8N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의 수직 항력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질문 기억,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은 몇 뉴턴세크냐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5초 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 I는 물체가 받은 힘에 그 힘 받은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총 충격량이니까 물체가 받은 힘들을 쓸 때 이거를 R자 힘으로 취급해야 되겠다. R자는 0이니까 0 곱하기 5초 해가지고 0N세크 그냥 뭐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죠? 니은. 이런 과정에서 벽면에 의해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제 크기만 물어보겠다 하는 건데, 벽면으로부터 역시 충격량을 받았다면 5초 동안 벽면으로부터 받은 힘은 8N이죠. 8N이 5초 동안 어떤 충격량 주냐? 왼쪽으로 40N세크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일단 디귿까지 본 다음에 추가 설명합니다. 디귿. 그렇게 되는 5초 동안 중력에 의해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물체 중력 아래로 100N 받네. 똑같아요. 충격량 아래쪽으로 100N 받는데 5초 동안 그런 힘을 받고 있었다. 아래로 충격량 벡터량 아래로 500N세크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벽면으로부터의 수직 항력에 의한 충격량, 중력에 의한 충격량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외력 또는 바닥면으로부터의 충격량 이런 것도 구하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충격량들을 위아래 좌우 방향 계산해서 그걸로 충격량끼리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중에 기억은 그런 충격량들 전부 다 합성해라 또는 R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 얼마냐라고 미리 물어봤었던 건데, 근데 학생들이 니은 또는 디귿 보면서 이거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냥 곱하기 하면 왼쪽 40 아래쪽 500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1에너지 파트를 공부하거나 중학교 때 물리 공부를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기를 들고 3초 동안 버텼다. 그럼 이 사람이 역기에 한 일은 0줄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책가방을 들고 100m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책가방을 드는 힘이 한 일은 0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E를 구할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fs 코사인 세타 해야지 되는데 아무리 어떤 힘이 있어도 역기를 들고 가만히 있었다. 힘을 받은 물체의 변위가 0이거나 변위가 있어도 힘의 방향과 수직이라면 코사인 세타, 요게 세타 90 나오면은 코사인 세타가 0 되면서 2를 0줄 만큼 한다. 이런 거를 너무 보다 보니까 첫 번째 경우 변위가 0인 경우 물체가 힘 받으면서 변위가 0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뭔가 0 나와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요거랑 혼동스러워서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1은 F,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니까 힘, 변위, 세타가 90도 이런 케이스라면은 0으로 계산이 나올 뿐인 거다라고 하는 거고 충격량은 아니 난 충격량 얘기하는데 1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충격량은 FT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해서 변위하고 상관없고 그 힘이 어느 쪽으로 가해지는지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느 쪽으로 가해질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시간은 흐르는 거고 스칼라량으로서 F 힘이 0N만 아니면 계산하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량은 1에너지 개념하고 오히려 혼동해서 이런 거 왜 이 값이 왜 나오지? 중력이 왜 일을 하지? 낙하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물리량인데 다른 것하고 약간 헷갈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하는 문제다 그래요. 자, 그래서 51번 문제 풀어봤고 69번으로 이제 1에너지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자, 69번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몇 가지 변형돼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끼기도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뒤에 해설도 나름 내가 좀 정리도 해놓고 그래도 항상 학생들이 다시 물어보고 뭐 어려워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6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 상태에 두 개, 뭐 A, B라고 합시다. A, B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똑같은 높이에서 이런 비탈면을 따라서 쭉 내려오자 최종 바닥까지 다 갔을 때에 대해서 그동안의 시간, 뭐 마지막 얘가 내려왔을 때 속도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할 때 두 물체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에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물체는 내려가는 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변해요? 보존이 될 겁니다. 마찰 없이 공기저항도 안 받고 쭉 가는 경우에는 보통 그냥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려니 라고 하고 B의 경우도 경로의 요 곡선 모양만 다른 거지 공기저항 마찰받지 않으면서 미끄러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최초 정지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h라 그러면은 mgh 포텐셜 에너지 더한 값이 이때 갔을 때는 뭔가 속도를 가지게 됐을 때 2분의 1 나의 질량, 나의 속도,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0한 것이 보존이 돼야 되다 보니까 같으려면 m 상관없이 v는 루트의 2gh 뭐 이런 식으로 2 넘기고 루트 풀어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 경우도 똑같죠? 그죠? 요것도 VB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 속도가 최초 높이가 같다면 루트 2gh/s라고 나올 거예요. 요 그냥 갖다 치고 계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최종 속도는 똑같은 채로 최종 속력은 똑같은 채로 이렇게 꽂히거나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닥면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과정의 기억 바닥에 닿는 순간 자동차의 속력은 레일 AB 과정에서 뭐 똑같다. 요거까지는 확인했는데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자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좀 간략하게 합시다.
여기서는 A는 최초에는 거의 지면하고 나란한 거나 다름없는 부분을 갈 때는 이쪽 따라가는 가속도가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사가 급해지면 급한 데에서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게 거의 자유낙하나 거의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팍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레일 따라서 또는 A 장난감 자동차는 가면 갈수록 가속도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그래야 되겠고, B 자동차는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자유낙하 비슷하게 쭉 다 금방 빨라졌다가 여기 갔을 때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속력 자체는 또 늘어나지는 않으면서 가속도라는 것은 점점 작아지면서 속도는 빨라지지만 가속도는 감소하면서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최종 속도는 똑같아야 되며, 한 가지 조건 더 봅시다. 문제에서 이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 알려주진 않았는데 그냥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일의 이 곡선 경로 길이는 똑같다라고 칩시다. 이건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냥 레일 길이는 똑같다고 일단은 치고, 안 그러면 또 이제 조건이 복잡해지니까 그렇다고 하고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면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서 운동 과정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대강 A 케이스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그 기울기가 증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A의 운동에 대한 표현이 되겠다. 그리고 B는 처음에 가속도가 컸다가 감소하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컸다가 감소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개형 먼저 그려놓자. 이렇게 했을 때 A와 B는 이게 땅바닥이 아니라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간다 그러면 계속 그려줘야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간에 뭔가 조건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야 되냐 그랬을 때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속도는 똑같아졌으면서 잠깐 시간 지났을 때 B가 빠르고 A가 느린데요, 이런 거 말고 속도가 같으면서, 선생님 그럼 속도가 같으면 여기 아니에요, 잠깐만, 속도가 어떤 속도로든 뭔가 같으면서 시간당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가 요 이동한 거리 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변이 밑넓이도 같아질 때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속도로 같을 때가 요때쯤이다 라 그러면 요때쯤이다 라고 그러면은 B는 그 속도에 금방 도달하고 A는 그 속도에 상당히 늦게야 도달하지만, 그렇게 해서 밑넓이를 찾아보면은 이만큼의 밑넓이는 요래 하다가 이렇게 되는 밑넓이랑 같아지는 점을 찾고 싶은데 이게 넓이가 더 넓어 보이네. 그러면은 이 속도로 같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요 속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어봤더니 요 속도가 될 때가 B는 이 순간, A는 요 순간, 그때 동안에 이만큼의 넓이랑 요렇게 한 넓이도 또한 요 정도는 거의 같아 보이네 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가 B가 도착한 순간, A가 도착한 순간, 시작부터 경과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서 B가 그 순간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자. 이걸 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땅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들의 속도는 같아야 된다 해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 시각대라고 찾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반드시 B처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와 A처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교점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들었을 밑면적이 당연히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B가 더 많은 거리를 갔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때는 그래서 아니고 그 전에 B의 넓이, A의 넓이 같게 될
속도가 똑같았을 서로 다른 시각을 구해주는 게 요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자동차의 가속도 크기 A는 점점 증가, B는 점점 감소하는 거 찾았고요. 디귿 자동차는 레일 A의 경우가 B의 경우보다 더 늦게야 땅바닥에 도착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교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차를 두면서 속도와 변이가 그 나름의 A에 나름의 B에 해당 시간 동안에 따로따로 구한 게 같도록 될 적당한 개형을 찾으면 되는 문제, 매우 유명한 문제고 이걸 또 변형한 문항들도 꽤 여러 가지 나오게 돼요. 물어보는 것들이 이것들 변형해서 서로 다른 레일을 또 약간 다르게 만들거나 최초 속도 조건을 또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가 변주되기를 한 10몇 문제가량 여기에서 요 풀이 방법 따라서 또 이제 파생이 되는데 요것들 정리한 것도 내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들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내가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관련 문제들도 기회가 있으면 같이 또 살펴볼게요. 69번이었고요. 다음으로는 73번까지 가네요. 자, 73번 문제는 경사면이 두 군데가 있는데 조건에서도 그렇고 이제 설명도 그렇고 그림만 보더라도 이쪽 경사가 급하고 이쪽 경사는 좀 완만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양쪽에 물체가 각각 있는데 이것들이 질량 관계가 그 A가 더 크다. A가 질량이 더 크고요. B는 질량이 조금 작다 그래요. 미세하게 뭐 100kg, 99kg 이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50kg, 1kg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질량 관계가 이렇다고 치자. 그런데 두 물체를 정지 상태에다 놨다가 손을 놓으면 만약에 여기가 각도가 크고 작은데 이쪽이 질량이 더 작다면 5kg, 10kg 이러면은 이게 질량은 작지만 경사가 크고 질량은 크지만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거나 이쪽 가거나 저쪽 가거나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A가 질량 자체가 더 크다. B는 질량도 작아 라고 했으면은 경사도 크고 질량도 큰 쪽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운동을 반드시 할 것이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많은 거리 이동을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동한 거리가 S라고 하면은 신축성이 없는 줄에 의해 둘이 연결된 채로 S만큼 빗면 따라갈 거리는 똑같이 나오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되는 동안에 각각의 물체의 높이 변화에 대해서는 A는 아래로 라지 H만큼 제법 많이 내려간다면 똑같은 빗면 길이 대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는 B의 경우에는 높이가 그거보단 좀 덜 올라가겠다. 라지 H가 스몰 h보다 더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S만큼 이동을 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된 순간에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보다 더 클 것이냐? A와 B는 가속도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얼마나 같든지 간에 어쨌든 어디에서든 순간 속도는 공통 크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큰 것에 운동량의 크기가 더 크겠죠? MV 운동량 그렇게 구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A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더 맞는 얘기고요. A가 더 크다라는 게 맞는 얘기고 니은 B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 A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할 것 같은데 그 변화의 크기가 똑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 A는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각각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을 해보면은 일단은 정지 상태에서 빨라지니까 둘 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오케이. 그런데 B는 내려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B는 올라가니까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면 둘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돼야 된다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확실하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합이 요게 감소해야 될 것이다. 마이너스 값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푸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뭐 그거는 결론을 알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만 하면은 풀기 곤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다는 게 지금은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는데 보자. A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A 역학적 감소량과 같냐? 같을 걸 그랬는데 교묘하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되니까 같아요. 크기가 변하는 정도는 같아요. 근데 증가 감소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무엇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말을 꼬아 놓을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니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크기는 같다. 뭐 이렇게 하면은 증가 감소 같아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려니 했더니 같겠지 하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A가 역학적 증가한다. B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 이 말이 틀려서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A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지 B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지 감소 증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A가 운동하는 동안에는 중력을 받고요. 수직항력 받고요. 장력을 이쪽으로 T 받는데 B는 중력 받고 적당 크기의 수직항력 받고 장력을 이쪽으로 같은 크기 T 받을 거다. 그러면서 A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일 에너지 정리해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야지 되니까 중력 제외 수직항력과 장력이 한 일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인데 수직항력은 물체의 E를 영줄하고 T는 TS만큼 마이너스 값에 일을 하니까 역학적인 TS만큼 감소 B는 중력 제외하고 수직항력이 하는 일 0줄 나올 거고 T가 하는 일 S 가는 동안에 TS줄 양수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TS 감소, TS 증가라서 감소 증가 크기는 같다라고 따라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전체적으로 표현 하나하나도 다 맞는 말이다 해야 되겠고요.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B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과 같냐?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포텐셜 감소 증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귿은 사실은 다른 식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도 A는 질량이 큰데 내려가는 높이도 커요.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 B는 질량이 작은데 높이가 조금 요거보다도 조금만 올라가. 그럼 당연히 이 크기가 더 크겠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경사가 더 큰 곳에 질량이 작은 게 있을 때 이럴 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이 문제 일단 기억, 니은, 디귿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걸 해야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때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찾아봐야지. 여기 세타1, 세타2보다 더 큰 각도를 가지는 데에 여기에 질량이 작은 물체가 달려있고 이쪽에 질량이 큰 물체, 뭐 그냥 질량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C와 D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났더니 그냥 문제에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는 이쪽으로 S만큼, D는 경사면 따라 올라가기를 S만큼 했다. 아무튼 했어 라고 합니다. 그럴 때 C가 질량이 더 작아요. 높이는 많이 내려가고 높이 조금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C와 D는 각각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역학적 에너지 C 증가, B 감소, 감소, B 증가 일정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될 것 같기는 해. 그렇긴 합니다. 대강 그럴 것 같아요. 마찰 없이 공기저항 없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일정, 뭐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1번, 2번, 3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번? 맞아요? 2번일 것 같다. 일단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금 전에 풀어볼 때 설명한 거 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런 방법으로 일에너지 정리를 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학생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물리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내 수업, 내 설명 안 들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풀고 있다. 이런 거 어렵다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 공부하는 학생의 99.99999999%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50% 미만이 돼야 되는데 전국에 한 50% 이상 물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생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렇게 될 텐데 됐고 이게 일단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케이스에서 하나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요것도 한번 물어보자. C, D 각각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 감소 어떻게 돼요? C, D 감소, 증가, 감소 일정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요? 포텐셜 당연히 감소, 당연히 증가죠.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돼. 포텐셜 에너지 감소와 증가의 크기는 어때요? 누가 더 커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많이 내려가는데 질량은 작고 조금 올라가는데 질량이 크면 감소 증가는 확실한데 그 크기는 누가 더 심하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하나 또 물어봅니다. 운동 에너지는 둘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갔으면은 둘 다 맨날 빨라지던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사가 크고 적당한 질량인데 경사가 나지막하고 경사가 완만하고 질량이 얘보다 약간 더 클 뿐이면은 100kg, 101kg 그런데 요거 70도, 뭐 30도 뭐 이렇다면은 아무래도 질량 거의 비슷한데 경사가 급하니까 빨라지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사가 60도, 요거는 50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질량이 얘가 1kg밖에 안 되는데 얘는 막 1톤, 막 100kg 이랬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래도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1kg인데 100kg인데 경사가 거의 비슷하거나 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워낙에 질량이 크다면은 가만히 놓으면은 이렇게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둘 다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럼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C 아래로 내려가고 D 위로 올라간다는 조건에 위배되는데 조건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질량이 매우 작고 매우 커도 내가 애초에 물체들을 이렇게 던지면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다. 질량 차이가 심하게 D가 크면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요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가 이상한데 그랬을 때 만약에 질량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얘네들이 처음에 정제해 있었다는 조건이 없다면 이것들을 던져 놓으면 그러면은 질량 차이가 크고 경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가기는 하되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가긴 할 거야. 그런 케이스라면 이 얘기는 질량 차이 이렇게 날 때는 혹시 그럴 때는 가면서 느려지고 있는 때까지만 이렇게 가는 걸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 이렇게 간다면 질량비를 모르니까 질량이 누가 큰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혹시 얘들 감소하면서 여기로 가고 느려지면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도 조건상에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해야 되냐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면 학생들이 역학적 에너지 잘 모르겠는데요 싶은 건데 여러분들은
질량이 예를 들어 1kg, 100kg, 60도, 50도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갔어야 될, 정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갔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1에너지 정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중력, 수직항력, 또 적당한 크기의 장력, 중력 제외 수직항력 1 안에 장력이 할 일은 마이너스, 중력, 수직항력, 장력, 장력이 할 일은 이게 아무튼 간에 장력을 받긴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느렸다 갈 것같긴 해도 중력 제외 수직항력 0줄, 장력이 플러스 1을 한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는 거는 확정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전에 하는 얘기 전반적으로 1에너지 정리를 문제 풀거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 일단 이해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들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도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제법 수준 높게 어려운 문제도 접근할 수 있고 내용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미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중간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개별 질문 조금 더 하시면 좋겠고요. 73번 문제는 문제 자체로서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요 변형된 사항까지 같이 설명하면은 참 좋은 문제였다 하겠어요. 73번이었고 다음 75번 질문 중에서 75번 봅시다. 자, 75번에서는 지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자, 최초에 질량 M짜리 A에 대해서 EF라는 힘을 주면서 일단 L만큼의 거리를 힘을 주면서 움직이게 하였고 그 후에는 힘을 뺐더니 어떤 속도가 된 다음에 쭉 가다가 경사 만나면 올라가서 이제 느려지다가 멈추는 지점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지점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을 바꿔서 EM짜리 B를 F를 또 주면서 같은 일을 이렇게 할 텐데 자, 이렇게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문제 뭐 몇 개 더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때 이 특이한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들이 각각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외력 EF를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L만큼 가는 동안에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땅바닥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0줄이었었던 A 물체가 여기 L만큼 간 상황에서는 뭔가 속도도 생겨 있을 텐데 높이는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역학적 에너지를 가진 상으로 바뀔 텐데 그러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냐? 0이고 이만큼이니까 이거요. 그러지 말고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해 보면은 이까지 가는 동안에 중력, 수직항력, EF 세 개의 힘을 받으니까 역학적인 변화 중력 제외 수직항력은 1, 0줄 해 EF가 L 가는 방향으로 가해졌으니까 EFL만큼 증가한 결과가 이걸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마찰없고 공기저항 없으면은 속도가 유지되면서 높이도 안 변하면서 역학적이 당연히 보존되면서 갔을 거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갔을 때에는 이때는 운동에너지 제로, 포텐셜 에너지 MGH 상태가 될 텐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는 동안에 요 과정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외력이 더 이상 가해지는 게 없으니까 중력 제외하고 수직항력 일 안 하니까 다른 힘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갔어서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갔다면 여기에서 가진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랑 똑같겠다. 말하자면 2분의 1 MVA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EFL이라고 쓸 수도 있을 상황이겠다라고 일단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될 것이 MGH 형태로 일단 설명이 된다고 하자. 그랬는데 다시 똑같은 지점에 B 물체를 갖다 놓고 B는 질량이 2M이었는데 F라는 힘을 아까 A한테 줬던 힘의 절반의 힘을 주면서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한 여기쯤 갖다 쳤을 때에 B 물체가 도착했을 최고 높이는 어디냐 그럴 때는 역시
B에 대한 설명합니다. 최초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0. 여기 갔을 때는 적절한 EM에 대한 VB 제곱이 됐을 건데 0에서 이런 운동 에너지, 이자 역학적 에너지로 FL만큼 변화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또한 FL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런 다음 이렇게 또는 요렇게 표현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또 보존되면서 최종 위치까지 가면 이때에는 역학적 운동 에너지형 포텐셜 에너지 EM의 GH 프라임 한 게 최고 높이가 될 거니까 이렇게 또는 저렇게 쓸 수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거다라고 나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FL이라고 하는 게 EMGH 프라임이라고 돼야지 되니까 MGH라고 EFL이라고 했던 것의 절반 값이 돼야 되는데 FL이고 B는 FL이고 A는 EFL이라고 표현될 수 있었을 그 값이 요거 EMGH 프라임이고 EFL은 MGH라고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2배가 되려면 요것의 2배가 되려면은 H 프라임은 4분의 1이었어야지. H의 4분의 1이었어야지 요런 2배 관계 이게 맞았겠다. 그냥 뭐 수식 전개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 높이 지점 B의 경우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그러면은 A의 4분의 1 높이 지점까지만요 이라고 하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힘이 L 구간 가는 동안에 가해진 직후의 속도 VA 대 VB VA 대 VB는 몇 대 몇일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VA 대 VB는 몇 대 몇? 몇 대 몇? 또 FL, A부터 합시다. EFL이 표현상 2분의 1 VA의 제곱 또 그냥 FL은 2분의 1의 EM의 VB의 제곱이라고 표현되면 이것도 절반 돼야지 되는데 그쵸? 요거 절반 요거보다 요게 이제 절반이 돼야 되는데 질량이 이 2배가 돼 버리면은 VA 제곱보다 VB 제곱이 4분의 1이 돼야지 돼야 되니까 VA 대 VB는 2 대 1이겠다. 뭐 이런 것도. 이것도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았네요. 추가적으로 계속 뭐 추가 문제도 만들어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76번 문제. 이번에는 양쪽이 다 경사인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 매끈매끈한 실험대에 의해서 한쪽이 경사가 져 있는 요런 데에 두 물체 A와 B가 질량이 각각 라지 M, 스몰 m 해서 이렇게 있는데 A와 B가 질량이 어떤 게 크든 A가 크다고 하더라도 경사가 굉장히 뭐 이게 실험대나 경사면이 굉장히 미끄럽다면 이쪽이 아예 기울어지지 않았거나 하면은 무조건 정지 상태에서 빨라진 운동을 해야지 돼요. 엄청나게 미끄러운 빙판에 굉장히 잘 돌아가는 바퀴를 달아놓은 두 물체를 이렇게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쪽에서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쓱 이렇게 빨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된 결과 각각의 물체는 한참 갈 텐데 여기 도르래 부딪히기 전까지 갈 텐데 일단은 적당히 S미터만큼 A는 오른쪽으로만 B는 경사 따라서 그래서 A는 높이 변화 없이 B는 S보다 작은 크기의 높이 내려오는 식으로 운동을 한 것이 각각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빨라지든 줄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 아래쪽, 경사 아래쪽으로 V라는 공통의 속력을 가지게 됐을 거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는 동안에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되는 동안에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B의 높이가 아래로 H까지 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동안에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감소량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 이렇게 써 있는데 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그 얘기 하고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좀 이렇게 써놔야지 이해가 조금 더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쓸 때 이번엔 좀 요령껏 써보자. 각각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표를 그릴 때 빨리 채우고 싶은 거는 A는 포텐셜 에너지 안 변한다부터 얘기하고 싶고 A, B 어쨌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쓰고 싶고 합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연습합니다. 일단 A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 감소해요? A는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증가하겠다 싶죠. 당연히는 두 가지. A는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서 포텐셜 변화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또는 중력, 수직항력, 장력 받으면서 생략, 수직항력은 1, 0줄, 장력이 한 1은 플러스 TS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증가하는 거 맞고요. B는 포텐셜 감소,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TS 그래서 요거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겠다. 자, 대각만 써놓고 문제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서 하는 얘기를 써보면은 이렇게 둔 동안에 B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요 칸에 들어가야 할 것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맞죠? 증가량의 4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걸 아예 이렇게 써놓은 김에 조건을 써서 B의 운동의 증가는 플러스 2, 포텐셜의 감소량은 마이너스 4, 2 이렇게 써주자.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를 할 거예요. A가 다행히 쉽게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가 없으니까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0, 마이너스 4, 요 칸은 마이너스 4, 2 돼야 되겠고 합에 대해서도 제로 돼야 되는 걸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요건 플러스 4, 2 돼야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3, 2 였어야 되고 그죠? 해봤더니 플러스 3, 2가 TS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2가 TS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런데 A와 B 물체는 속도는 항상 둘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니까 운동에너지 비율이 3대1 됐다는 얘기는 질량비가 3대1이라는 얘기네 라고 여기서 찾아줄 수 있겠다. 요거 보고 찾아줬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디귿 라지엠은 2스몰m이다. 3m이고요. 그래서 틀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몇 가지를 좀 써줘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단은 뭔가 숫자로서 표현, 계산 가능한 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스몰 m짜리가 문제에서 나온 문자를 이용했을 때 H만큼 내려갔으니까 요거는 사실 마이너스 스몰 m g h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돼. 요거 마이너스 스몰 m g h 였었어야 돼. 자, 그러는데 나중 속도가 V가 됐다 그럴 때 뭐 요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B의 나중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4분의 1 크기여야 되니까 4분의 1 mgh 였었어야 되네. 이 관계에서 요 관계에서 B가 나름 어떤 속도가 됐을 때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표기 이상 4분의 1 mgh라고 돼야 된다면 뭐 v 뭐 표현하지? h는 이라 그랬으면은 그냥 g분의 2v 제곱 해서 니은 설명이 됐고요.
이렇게 채우다가 뭐 필요한 거 문자로 적절히 변환하면 됩니다. 뭐 기억은 그래서 뭐 딱 보면 알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 뭐 증가 뭐 감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 역학적인 감소량과 같냐?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3, 2. 똑같네? 이것도 맞네? 이게 어떻게 맞지?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맞았나 보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으면은 하나하나 손으로 풀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 76번도 질문이 기억, 니은, 디귿 이 보기 지문이 상당히 이거를 뭐를 계산해서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풀면은 그렇게 못 풀만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실전 수능 문제, 수능 약간 고난도에 속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간 좀 됐으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끊었다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풀면서 질문 추가적으로 있거나 이제 내용 설명 중에서 개별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쉬는 시간 이용해서 잠시 정리합시다.